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리즈 유나이티드와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5위에 리즈입니다. 리버풀을 잡아내고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도 강등권과의 차이가 승점 1점이기 때문에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려스러운 점은 수비에서 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인데요. 리버풀 공격수들이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쳐주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무슨 행진이 9경기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 유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무지성 압박에서 벗어나 밸런스를 나름 찾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전반 초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전반전부터 경기가 꼬이는 경우가 꽤 잦은 편입니다. 결정자는요, 포슈 힐 대 달라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본머스입니다. 토트넘을 거의 잡을 뻔했으나 대역전극의 희생양이 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득점력을 나름대로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은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듯한데요. 다만 최근 공격 찬스를 잡는 능력 자체는 높게 평가해주기 어렵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기대 득점은 0.54골에 그쳤고 웨스트햄전에서도 슈팅을 5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무어의 결정력이 빛을 발휘했던 경기였지 경기 자체를 본머스가 쥐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랑케가 2부 리그에서 보여준 활약을 1부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득점력 부진의 이유가 될 수 있죠. 결정자는요, 브룩스, 켈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모두 적극적인 압박 기조로 인해 수비 리스크가 꽤 큰 팀이며 리즈는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잦은 팀입니다. 최근 본머스의 득점 기대 수치가 높은 상황은 아니고 팀 에이스의 전반적인 활약 저하로 인해 득점력이 지난 시즌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리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노팅엄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22의 노팅엄입니다. 리버풀을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었지만 아스날에게 0대5로 참패를 당하면서 기세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야심차게 1부에서의 잔류를 꿈꿨으나 경기력적인 단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버풀전의 영웅이었던 아이위니는 지난 경기에서 상대 센터백들과의 경합에서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노팅엄이 공수양면에서 모두 조직력이 부족한 모습이고 공격 방식도 역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위니가 활약이 없는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노팅엄이 기록한 골은 2골에 불과한 상황이고 울브스에 이어 최소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결정자는요, 토플로, 콜백, 오브라이언, 니아카테, 리차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브렌트포드입니다. 울브스에게 비기면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결정력이 잘 따라주지 못하는 모습이고 이로 인해 경기를 지배해놓고도 어렵게 가는 경기가 많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경기의 주도권은 브렌트포드가 잡은 상황이었고 기대 득점은 1.41골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찾아왔던 찬스를 모두 놓치면서 벤미의 코너킥골로 겨우 한 점을 내는데 그친 상황입니다. 그나마 토니의 결정력이 좋은 모습이긴 한데 경기력 기복이 꽤 있는 편이고 전형적인 포처형 선수라 전방으로 가는 패스만 차단된다면 고립되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죠. 실제로 토니는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자는요, 노르가르드, 얀손, 스트라코샤, 히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5 언더를 1순위로 점쳐봅니다. 브렌트포드 전방의 기복은 상당한 편이고 특유의 롱볼 빌드업도 다득점을 보장해주는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팅엄은 아직 팀의 조직력과 세밀한 공격 전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맨시티와 풀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맨시티입니다. 세비야를 잡아냈습니다. 로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린 경기였지만 3골을 넣으면서 최근 다소 주춤했던 득점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현재 맨시티는 홀란드의 몸 상태에 촉각을 맞추고 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풀럼전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지만 경기에 나올 수 있다는 확답은 주지 않았습니다. 부상 부위가 발 인대 부분이기 때문에 회복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듯하고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 알바레즈가 득점을 신고하는 등 홀란드를 대체할 만한 기량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결정전은요, 워커, 필립스, 홀란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풀럼입니다. 에버튼과 비기면서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수비력에는 다소 기복이 있는 모습이나 공격적인 면을 전반적으로 잘 살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하죠. 풀럼이 최근 다실점을 허용한 경기를 보면 전반적으로 압박에 적극적인 팀에게 당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다실점을
허용한 두 경기의 상대가 본머스와 리즈였는데 두 팀 모두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풀럼이 압박 대처 능력에서는 확률 높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1대1 능력도 맨시티 선수들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맨시티도 소유권 확보를 위해 꽤 적극적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팀인 만큼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솔로몬, 테테, 퀴르자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득점력에 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듯합니다. 아직 홀란드의 부상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고 풀럼이 라인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운영한다면 레스터전처럼 극단적인 수비 전술에 고전하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주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9위의 울브스입니다.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팅엄을 겨우 잡아낸 이후 3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여전히 강등권에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브스의 올 시즌 문제는 단연 득점력인데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는 전방 공백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디에고 코스타가 지난 경기에서 막바지에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황희찬 정도가 공백을 메울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특유의 낮은 라인 탓에 공격 찬스가 애초에 적은 팀이라 크게 득점력에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결정자는요, 치키뉴, 칼라지치, 히메네즈, 고메스, 네트, 코스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브라이턴입니다. 첼시를 4대1로 대파하면서 대체르비 감독 체제 이후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공격적인 전술로 사스올로를 잘 이끌었던 감독답게 공격에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술 싸움에서 완승을 거두었다는 평가이죠. 약속된 움직임으로 측면을 붕괴시키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로사르가 하프스페이스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첼시의 수비진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첼시의 윙백이 전문 수비수가 아니라는 점을 잘 이용한 모습, 포터 감독 시절부터 브라이튼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측면을 이용하는 공격에서는 충분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결정자는요, 모데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울브스가 내려앉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공격력에서는 별다른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소가 없고 코스타의 퇴장으로 인해 전방 공백도 상당한 상황입니다. 다만 브라이턴도 웰백의 부진으로 인해 중앙에서는 파괴력을 잘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브라이턴의 승리를 점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튼과 레스터시티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에버튼입니다. 풀럼에게 0대0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두 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으나 지난 경기에서는 풀럼에게 오히려 밀렸다는 경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전했던 경기였습니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는데 슈팅 9개가 모두 박스 안에서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이 세트피스에서 나온 위협적이지 않은 찬스였습니다. 기대 득점도 한 골을 미치지 못했고 램파드 감독 특유의 기동력을 살린 공격적인 움직임도 부족했던 모습이죠. 특히 공격진으로 향하는 패스가 너무 부족했는데 르위는 지난 경기에서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적은 30회 터치만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것은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다만 올 시즌 정교한 빌드업으로 압박을 분수할 수 있는 팀에게는 꽤 약한 편이었죠. 지난 경기에서도 픽포드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풀럼에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플랜 A가 아니었던 포백이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자는요, 타운제드, 고드프리, 패더슨, 미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8위의 레스터입니다. 맨시티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력에서는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는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수비 안정감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1실점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했고요. 그나마 맨시티에게 허용한 한 골도 데브라이너의 프리킥 골이었으니 필드골은 하나도 허용하지 않은 셈입니다.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했음에도 지난 시즌과 같이 어이없이 수비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꽤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빌드업의 핵을 수마레로 삼은 것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은디디가 빌드업에서 실수를 범하면 틸레망스의 부족한 기동력으로 인해 중원에서 커버가 안 되면서 수비의 부하가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 탈압박이 좋은 수마레가 턴오버를 줄이면서 역습을 맞는 상황을 줄이고 중앙 빌드업도 꽤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극단적인 수비 전술로 인해 득점을 실패했지만 울브스전에서 메디슨, 바디, 틸레망스 등 주력 선수들이 모두 득점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에반스, 은디디, 페레이라, 버트란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빌드업의 핵심을 수마레로 바꾸면서 빌드업 시의 실수와 중앙 공격 전개가 모두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스터가 올 시즌 원정에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득점력만큼은 꾸준하게 보여준 바 있기도 하고요.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